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INX입니다. KINX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2주 전쯤에 찍어서 올려드렸죠. 61,200원에서 분석해드렸었고, 장기 투자는 이럴 때 이런 놈을 해야 합니다. 향후 10년간 성장할 단 하나의 기업, 데이터 센터, 숨겨진 핵심 기업 KINX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는 이럴 때 이런 기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그 당시 주가는 61,200원, 그 최저가는 61,100원, 그러니까 최저가 부근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는 74,800원이기 때문에 약 20%가량, 2주간 약 2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AI 소프트웨어, AI 서버 숨겨진 대장주,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KNX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이거 한 3일 전쯤에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기준으로 3일 전쯤에 이제 분석해드렸었고요. 오늘은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64,4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역시나 이때 주가 대비해서도 약 10%가량의 그런 상승, 첫 번째 영상 대비해서는 20%, 두 번째 영상 대비해서는 약 10%가량의 주가 상승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권에서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KNX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도 KNX를 보고 있느냐? 저는 참고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추가 매수할 때에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나게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 KNS를 좀 간단하게 제가 왜 보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딱딱 몇 개를 집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사용량 증가예요. 자, 그럼 KNS가 어떤 기업이냐? 첫 번째로는 이 서버 임대, 서버 공간을 임대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버에서 임대해준 공간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트래픽 양에 따른 수익을 수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버 임대를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트래픽만큼 이제 내가 사용료를 부과받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통신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양만큼 비용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공간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에 이런 KNS만큼의 그런 캐펙스를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는 당분간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망이 이제는 꽉 찼습니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 KNX가 거의 막차를 탄 거죠. 기존의 캐펙스 대비해서 1.4배 규모로 과천에 센터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임대 아니고요, 자가입니다.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트래픽에 대한 그런 속도라던가 아니면 인력 유치 이런 부분에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예전에야 뭐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했었죠.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게임을 할 때에도 텍스트 기반으로 사용했었다가 그 다음엔 이미지로 넘어왔고, 이제 뭐 MP3, MP3처럼 음원 이런 것들 넘어왔다가 동영상,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AI라던가 혹은 또 더 나아가서 AI 툴로 인한 뭐 자율주행, 뭐 UAM,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데이터의 속도에 대한 중요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 살짝 끊겨도 트래픽이 워낙 멀리 있어서 데이터 센터 워낙 멀리 있어서 살짝 끊겨도 별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끊긴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오류가 나서 뻑이 난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리스크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수도권에 대한, 서울 내에 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거의 막차를 탄 1.4배 규모로 캐펙스 증가를 완료시킨 KNX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KNX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데이터의 양이 앞으로 증가할 것인데 서버 공간을 임대해주죠. 따라서 지금 봤을 때에는 뭐 서울의 노른자 땅에서 뭐 인접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혹은 그 이상의 그런 수요에 대한 창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제 과천센터 짓기 전에 뭐 도고, 아니면 판교, 상암, 뭐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도 거의 100% 꽉 찬 상태예요. 따라서 과천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정도 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완공되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내년 정도 때는 아마 캐펙스가 꽉 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꽉 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정도가 결코 작지가 않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버 공간의 임대에 대한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트래픽에 대한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익 구조로 가지고 있는 KNX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수혜를 앞으로 장기간 동안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KNX는 결국 이제 올해부터 데이터 센터, 과천의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면서 기존 센터의 1.4배, 그러니까 1.4배에 달하는 캐펙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내년부터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기 실적을 볼게요. 올해 3분기 실적, 올해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딱히 좋지는 않아요. 물론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15%, 20%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과 단계순이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것 때문에 KNS가 최근에 주가가 더 빠진 거예요. 당연히 과천센터를 3분기부터 완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갖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센터가 완료되자마자 모든 서버가 바로 그냥 들어와 버리고 모든 그런 트래픽이 완료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비용이 초창기에는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아니면 처음에 호텔을 짓는다 할 때에도 그 호텔을 짓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손님들이 꽉꽉 차면서 그때부터는 수익이 비용을 앞지르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배, 기존의 센터 대비해서 1.4배 캐패시티가 증가했던 만큼 어마무시한 규모를 증설을 한 겁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3분기부터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와 4분기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빠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데이터 양이 앞으로 감소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그 누구도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여기에 따른 트래픽과 그리고 서버 공간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KIS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장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KNX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AI에 대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AI를 통한 데이터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는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UAM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로 해진다는 점, 특히나 빠른 데이터의 그런 회신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데이터의 양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 임대 혹은 서버 공간을 창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클라우드로 뿌려준다거나 혹은 공용 회선을 뿌려줄 때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글로벌에서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제 여기서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가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자, 데이터 센터에 서버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올 때 이제 트래픽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AWS를 사용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MS 걸 사용한다. 그럼 MS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을 약 15% 이상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쓰려면은 본인의 클라우드를 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애저를 쓰고 MS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단가 인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업들,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는 애저에 대한 점유율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KNX예요. 참고로 SP소프트라고 해서 이 SP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대한민국에서는 독점적으로 유통해주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엣저에 대한 사용량, 엣저에 대한 사용량이라던가 혹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소프트웨어, 스플라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플라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SP소프트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주주가 최대주가 KINX이기 때문에 KINX로 이제 연결되는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상한가 한번 간 다음에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때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SP소프트도 약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KNX 그리고 SP소프트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NX라던가 SP소프트 모두 투자하고 있고 두 종목 모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봤을 때도 KNX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가장 크게는 서버 임대와 그리고 트래픽 훼손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자회사로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증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NX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에 수요가 크다 보니까 보통 수요가 좀 작은 쪽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임대를 해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에 지었다고 쳐볼게요.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기업, 뭐 카카오면 카카오 이런 기업들에게 대규모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는 뭐 안정성은 당연히 있겠죠. 안정성은 빠른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겠지만 반대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임대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료와 트래픽 회선료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KS 같은 경우는 수도권, KS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최대한 쪼개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안정성은 살짝 떨어질 수 있겠지만 수요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정성은 뭐 비할 바가 아니고요. 생각해 볼 게 아니라는 것이고,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주다 보니까 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임대를 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를 받을 때에도 그 임대료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인상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인상 가능합니다. 일단 애초에 계약 자체가 1년에서 3년, 1년에서 길면 3년 정도가 계약이고요. 이게 끝나면은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갱신이 되는 와중에 꾸준하게 제품 단가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캐펙스 증가가 없었던 지난 몇 년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번도 역성장이 없죠. 매년 20%가량의 수익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센터에 대비해서 1.4배의 캐펙스가 증가가 됐고,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는 과정 하에서 수익성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혹은 내후년 정도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라던가 시가총액은 언제나 펀더멘트를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현재는 감가상각비 이슈와 비용 이슈로 인해서 실적의 낮아짐에 따라서 똑같이 주가가 꺾인 지금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트러플 사용료가 대략 한 7 정도, 그리고 서버 임대가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KINS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NX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포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나 KNX, SP소프트 모두 투자 중이고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KNX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한 달이면 8,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더하기 필승 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멤버십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